지금 누구보다 불안한 건 중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앞둔 환자와 보호자들이죠. 큰 병원마다 무더기 진료 지연, 수술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병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아침부터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한 환자는 돌봐줄 의사가 없어서 수술 하루 만에 퇴원을 권유받았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병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명 없어 다 얘기했는데 입원식이 없다라고 못 가고 그런 느낌이 전공이 없이 그래서 못 되겠냐. 다음 달 수술을 위해 검사차 입원한 한 난치병 환자는 오늘 아침 급히 수술 날짜를 미뤄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3, 4월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정대로 수술 못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죠. 좀 당장 건강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외래 환자가 몰린 진료과마다 진료가 늦어질 거란 안내도 이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뭐 10분, 20분? 길어요? 1시간? 5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전공의가 떠난 응급실에서도 수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병원에서도 의료 차질이 속출했습니다. 4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겐 진행 중인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통보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항암 1차 했는데 이제 4차까지 해야 되는데 2차가 이제 오늘인데 적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환자도 잠 못 자고 서로 걱정을 하면서. 심지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입원을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급한 환자와 보호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의사를 기대를 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돼서 무수히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온다고. 왜 그런 사람들 붙잡고 있는 건데. 현재 많은 병원에서 전문의와 전임의,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선 집단 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총선을 50일 앞둔 오늘 정치권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거대 양당의 전직 대표들이 손을 잡았던 제3지대 통합신당이 불과 11일 만에 파국을 맞았는데요. 통합 당시부터 우려가 나왔던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의 주도권 다툼이 화근이 됐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결별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할 때와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공동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도 바로 이어 결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설 연휴 직전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 개혁신당 4개 세력이 합당을 선언했지만 열 하루 만에 분리됐습니다.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석이요? 네. 10분의 1인데요. 예,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며 포부를 내세웠지만 통합을 하기엔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다른 곳에서 출발한 한계와 함께 선거 대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은 예고된 한계였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결론을 빨리빨리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정책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겁니다. 윤핵관이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던 논리를 여기 와서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별을 예고한 어제부터 이틀 연속으로 개혁신당은 그동안 쉬었던 정책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천관리위원장 등의 역할을 부여해 조만간 공식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오늘 바로 당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며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세력 확장을 위해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상황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하위 평가자들이 속속 공개가 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영찬, 박용진 의원 등 이른바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이 되면서 계파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면서 국민은 변화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둘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박용진이 꼴찌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치욕스럽죠.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두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후 경선 과정에서 30% 감점을 받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과 함께 하루 앞서 역시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과 박용진 의원 모두 당내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박 의원 지역구에는 자타공인 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지역구까지 옮겨가며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위 평가자에 대한 통보는 공천관리위원장이 개별 접촉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하위 평가 통보를 받았다는 친이재명계 의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며 하위 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공천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평가에 대한 반발은 당내 잠재돼 있는 이른바 친명 비명 갈등을 다시 공천 불공정 시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민주당은 평가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수도권 공천 심사와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공천 학살을 주장하며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오늘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상황이고 내일까지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 역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린다고 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강원도는 눈발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각 진부령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강원 산지에는 15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이미 도로가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눈발이 강해지면서 이 도로에 눈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또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고 7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출근길 무렵에는 중부 내륙에도 많은 눈이 오겠는데요. 서울에는 1에서 5, 또 경기 북동부에는 최고 1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파주 등 경기 북동부에도 대설주의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기상청은 이번 폭설로 인한 차량 고립이나 상간말 고립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당시 폭설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수십 대의 차량으로 가득 찼고요. 도로가 그야말로 마비가 됐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당첨받았을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죠.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이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미루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첨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거주 의무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주택 경기 침체까지 닥치면서 무리해서 청약을 넣은 이른바 영끌족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전세 놓을 수 있는 방법 없냐. 그게 벌금 내는 게 문제가 당첨 취소가 되니까 문제죠.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첨자들이 한 번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또다시 갭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절충안을 내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77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에 적용됩니다. 다만 절충안이 시행돼도 3년 뒤 혼란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더하기 2년인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과 충돌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문제 혹은 전세계약 갱신에 관련된 분쟁 등이 반복될 수 있어서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넘게 늘어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886조 원을 넘어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부담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